지금 미국 LA에서 개판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심각하다고 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뉴스 보셨죠? 지금 미국 LA 개판 났어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아요. 이거를 시위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폭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일단은 우리나라 언론은 배제하고 미국의 보수 성향 언론들은 친트럼프 성향 언론들은 폭동이라고 대놓고 표현하는 언론사도 꽤 있고, 그렇지 않은 꽤 많은 언론사들은 또 그냥 LA 시위 표현부터가 좀 많이 좀 양극화가 되어 있다. 표현부터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들이 특정 이익 집단 아니면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맞게끔 본인들이 판을 짜놓고 성장한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중앙동아 그리고 한겨레 경향 뭐 이런 식으로 좌파 우파로 나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에 살다 오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언론사들은 굉장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언론사의 논조 이런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거를 좀 아시고 미국 언론사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자꾸 미국의 언론사 누구를 어디를 인용했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 그러면 그 언론사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미국의 언론사 누구를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만 고지고대로 들으면 또 안 되는 게 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BBC 아니면은 로이터 아니면은 뭐 AP통신 아니면 알자지라 요런 데가 좀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미국 언론사들은 인용하기에 좀 적합하지가 않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되었든 이게 지금 시위라고 표현을 하든 폭동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건 둘째치고요. 지금 LA 관련해서 실제로 저 시위 사진들 중에 불타고 이런 사진 올리면은 유튜브가 노딱을 줘서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진 올리면 꼭 노딱을 준다 걔네들. 그 단가가 안 맞아요. 그런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말씀드립니다. 씹어졌습니다. 씹어졌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시위든 폭동이든 그 표현은 둘째치고요. 실제로 LA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멀쩡한 시민들의 자동차를 오한마로 그냥 후려 갈겨버리고, 야구 빠따로 그냥 사이드미러 그냥 발로 까버리면서 후려 갈겨버리고, 택시도 그냥 몽둥이로 후려갈기고, 멀쩡한 시민들의 자동차를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물론 지금 2025년 6월 초부터 시작된 저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하면은 우리가 점점 우리 시위의 명분이 사라지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찌되어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뉴스를 탔어요. 그런 사람들이 뉴스를 탔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저 LA 시위를 조금 좀 폭력적이다 이렇게 관념으로 그냥 보게 된단 말이죠. 소수가 있든 다수가 있든 뭐 하든 간에 잠깐 그랬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점점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2,000명까지 배치하는 행정명령에 며칠 전에 사인을 했습니다. 주방위군이 뭐예요? 미국의 스테이츠 주의 방위군이니까 당연히 각 주의 주지사의 통제를 따르는 방위군입니다. 주의 주지사. 자, 근데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반란과 반란 위험이 도사린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주방위군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마치 좀 약간 그 계엄령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계엄령까지 갈 건 아니고 어찌됐든 반란의 위험이 있고 반란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 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방위군까지도 동원을 대통령이 임의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트럼프는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의 법리 해석은 이런 겁니다. 저 LA 시위는 지금 반란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LA 시위를 트럼프는 계속 반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NS라든가 공식성상에서도 반란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주방위군을 본인이 동원한 거를 합법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LA가 지금 어디 있어요? 캘리포니아. 일단 어디 있는지 대충 보고 갑시다. 지도 보면 또 재밌으니까요.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LA 어디 있어요? 자, 캘리포니아 CA라고 써있죠. 여기. 자, 확대합니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이고 요 밑에 로스앤젤레스, 로스와 엔젤레스, LA죠. 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에 해당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지금 주지사가 미국 민주당 주지사인 개빈 뉴섬이에요. 이름이 좀 특이해. 개빈
개빈 뉴섬 씹어줬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도 얘기되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지금 트럼프가 주방위군을 동원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일단 중단해달라 저걸. 미국 캘리포니아의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걸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가처분이 뭐예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딱 결정을 내리라는 게 아니고 지금 ING인 상황인 거를 일단 임시적으로 중단을 시켜달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투입한 주방위군 투입을 임시적으로 중단해달라.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일단은 중단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했어요. 트럼프가 5단 내린 주방위군의 투입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6월 10일까지 트럼프 정부 측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자,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일단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가처분은 기각을 했는데 결국 트럼프 정부 측의 얘기를 듣고 이거는 잘못됐다. 주지사한테 다시 주방위군에 대한 권한을 반환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항소법원에서 저 1심의 결정을 몇 시간 만에 바로 올스탑시킵니다. 바로 올스탑시켜서 다시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저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을 했어요. 2심과 3심이 남아있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허용됐다. 좀 복잡합니다 상황이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좋아 저런 일이 주방위군을 투입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건 알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저 시위가 왜 일어난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불법 이민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라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이제 체포도 하고 다 잡아들이면서 저 시위까지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를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그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더라도 가난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비자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체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보기 나름이죠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기들 지금 이미 이민을 와서 시민권까지 얻은 사람들 있죠. 본인들도 이민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당연히 불법 이민자더라도 저 불법 이민자들의 시위에 동조해 줄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민이 됐고 시민권까지 얻은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맞아요. 지금 채팅창에 나왔는데 밥그릇 싸움이 있어요. 지금 이 이민을 한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냐? 이민에 성공한 사람들은 남미 출신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3D 업종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여러 3D 업종, 미국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업종의 비율이 높아요. 근데 불법 이민자들이 본인들보다 임금을 저렴하게 받으면서 본인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간다 이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저 사람들이 계속 불법 난민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을 혼란스럽게 한다, 범죄율이 올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민에 성공한 사람들도 그 불법 이민자들을 반대하는데 까놓고 보면은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특히 플로리다가 남미랑 가깝잖아요. 그 플로리다에 정착한 이제 이민자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플로리다 주변이라던가 텍사스 이쪽에서 3D 업종에 많이 종사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그쪽으로 자꾸 오면서 일자리가 빼앗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에서 이민에 성공한 이민자들, 합법적인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요 사람들이 지금 불법 이민자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반대하고 트럼프를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100%는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이게 졸라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오히려 이 LA 시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반 트럼프, 민주당을 지지하고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했고 바이든 정부를 지지했고 원래 기존에 그냥 미국인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러니한 게 불법 이민자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진보 시민운동가들, 그리고 이 양반들이 이런 시위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이민에 성공한 이민자들은 똑같은 심정인 거나 비슷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러거나 말거나 시위가 실제로 거센 게 사실이다. 저도 사실은 영상 여러 개 보고 외신 영상들도 받고 그랬는데 평화적인 시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개빈 뉴섬 이 양반도 캘리포니아 주지사인데 이 양반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화적 시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평화적 시위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2월부터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하게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LA에서 특히나 본격적으로 잡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2월부터 저 불법 이민자들 잡는 건 시작을 한 건데 6월 6일, 7일, 8일, 9일 이 4일 동안 LA에서도 본격적으로 잡아들인 것이다. 그 이전에도 LA에서 안 잡은 건 아닌데 저 4일 동안 특히나 본격적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이 도시 한복판에서 LA 한복판에서 대규모로 그냥 사람 깔아놓고 뛰어! 해가지고 그냥 불시에 잡고 불시에 뭐 검문해가지고 잡고 막 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6월 6일이랑 6월 7일 이틀 만에 120명을 잡아요. LA에서만 이틀 만에 120명을 잡았다. 사실 120명을 이틀 만에 잡았다고 하면은 적게 잡은 건 아니긴 한데 지금 현재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1100만에서 1200만 명 정도로 추정돼요. 꽤 많아. 물론 이제 미국은 땅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기 때문에 저 1100만에서 1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체감하는 숫자랑은 다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많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 이민 단속국이 본격적으로 LA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들이면서 이제 6월 초부터 LA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저게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었던 게 개빈 뉴섬 이 양반 입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위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평화적 시위를 해야 한다. 평화적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평화적 시위를 하라고 했겠죠. 평화적이지 않은 거야. 사실상 지금 저렇게 주지사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평화적이지 않은 모습이 좀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6월 8일에 저건 시위가 아니라 반란 폭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주방위군 2,000명을 배치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 자, 그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 양반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거 뭐야? 1992년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인타운에 수많은 우리 한인들이 루프탑 옥상에서 루프탑 코리안으로서 한인타운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장하고 그 폭동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그 사진이죠. 자, 1992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자, 음주운전을 하고 과속운전을 하던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을 있었어. 그 흑인을 경찰이 잡았어. 경찰이 잡았는데 이 사람을 잡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 사람을 제압하는데 폭력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LA 경찰들이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배심원단들 올 무죄를 준 거예요. 올 무죄 같은 거야. 올 무죄.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을 강경 진압을 너무 과하게 했는데 어떻게 저게 올 무죄가 뜨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너무 미국 현지 분위기를 잘 왜곡해서 좀 이해하는 게 있어. 실제로 지금 미국에 이민 갔다 오셨거나 유학을 갔다 오셨거나 그냥 살다 오셨거나 그런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미국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 막 괜히 괴롭히고 강경 진압하고 불필요하게 행동하고 막 그런 장면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 미국 인종차별 개쩐다. 미국 쟤네들 진짜 백인들 쟤네 인종차별 대놓고 아직도 저런다. 이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인종차별적인 게 맞기는 맞겠는데 실제 미국 현지 분위기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은 흑인 경찰들도 흑인을 강경 진압하는 경우가 많아요. 흑인 경찰들이 백인을 강경 진압하는 경우도 있어요. 백인 경찰이 흑인을 강경 진압했다라는 그 프레임 그 프레임이 좀 있어.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찰들은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나 에이시안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흑인들에게만 유독 좀 더 강경하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강경하다. 공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흑인에게 강경하게 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해요. 돈이 되거든. 흑인들이 많이 보는 뉴스라던가 언론사 운영하는 인간들은 저런 거 꼭 집어가지고 갖고 와요. 흑인 경찰이 백인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런 거는 잘 보도도 안 해요. 그런데 흑인에 대해서 백인 경찰이 강경하게 진압했다. 그거만 쏙 빼와가지고 보도하고 봐.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사실은. 요건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 저건. 실제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이렇게 강경 진압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인들 대다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별로 동정 여론이 높지가 않다. 동정 여론을 갖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렇게 대다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압도적이지가 않다. 먼 나라 미국의 얘기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지금 좀 반응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좀 생각보다 흑인들 원래 저렇다. 막 이런 선입견이라든가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도 많고 쟤네들은 강경 진압을 당할 짓을 꼭 사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미국에.
요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범죄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흑인이냐 백인이냐를 떠나서 너무 강경하게 진압하는 게 적절한 건 아닌데, 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2020년 미국 FBI 리포트의 내용인데, 체포된 전체의 범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 체포율에서 백인이 몇 프로고 흑인이 몇 프로냐 이 말이야. 백인이 월등히 많습니다. 백인이 69%예요. 흑인이 26.6%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 비율입니다. 백인이 63.44%예요. 근데 흑인이 12.36이야. 근데 체포율은 26.6이 돼요. 요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인구 대비 범죄율로 따지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간다요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흑인이 인구 대비 더블이구나. 더블이 넘는구나. 범죄율이 엄청나게 높구나. 이렇게 얘기하려고 얘기 꺼낸 게 아니겠죠, 당연히. 자, 유튜브 알고리즘님, 제 얘기 똑바로 들으세요. 저는 비하려는 목적이 없고 이 얘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딱 주지 마세요, 제발. 노딱 주지 말라고. 짜증나게. 단가 씨부레 그냥 요즘 왜 이래 이거.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굉장히 많은 사회학 논문과 연구들을 보면 범죄율과 빈곤 지역에 대한 강력한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이 진짜 많아요. 이거를 그 빈곤 지역을 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만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흑인의 범죄율이 높은 게 아니고 빈곤 지역으로 따지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비스무리해져요. 퍼센테이지가 의미가 없어져. 백인의 범죄율이 높은 곳 보면 다 빈곤 지역이 많아요. 흑인의 범죄율이 높은 지역 가면 빈곤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빈곤 지역과 범죄율의 상관관계, 이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지 인종이 범죄율이 높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 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이게 내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 예를 들어 내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의 A 동네에서 누가 태어났어. 근데 부모님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맨날 부모님들끼리 싸우고 맨날 엄마 아빠는 술 먹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애를 방관하고 알아서 살으라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 집에서는 얘가 학교를 가든 말든 공부하거나 말거나 알바노야. 학교도 가든 말든 알바노야. 맨날 술에 꼬라가지고 자빠져 자느라 바빠 막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 애가 주변 환경이 근데 다 그래.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들도 그런 집들이 많아. 그리고 애들이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애들끼리 의지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집에서 의지가 안 되고 부모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의지가 안 되는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의지를 해야지 누구한테 의지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애들하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술 담배 빨고 그러면서 뭘 겪고 뭘 배우겠어요?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사회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애가 잘못한 게 아니고 환경이 그런 거예요.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으면서 가치관이나 이런 게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지려면은 사회화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야.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대단한 뭐 지식이 필요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태어나고 나고 자란 그 환경에서 멀리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런 환경이 아닌 곳에서 자란 애들이랑 대화도 안 돼요. 친해지기도 힘들어요. 감성도 달라요. 힘들어. 현실적으로 나이가 30, 40 될 때까지 그 지역에서 살았으면은 돈 많아졌으니까 강남 간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어디로 딴 데로 간다.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거죠. 자꾸 이런 일이 저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벌어진다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92년도에 이제 LA에서 경찰이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을 잡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배심원단이 그 경찰들에 대해서 올 무죄를 선고하면서 야마가 돈 거야. 흑인들이, 그 LA에 있던 흑인들이. 그래서 그 LA의 흑인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타겟이 한인들이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한국인들이 저분들 누구겠어요? 이민 1세대야 1세대. 이민을 처음 간 1세대란 말이에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요 시기에 이민 간 1세대들은 돈도 별로 없어요. 이민을 그냥 빈털터리로 최소한의 돈 만들고 가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든 여기서 돈 벌어야 된다 이거야. 악바리. 그리고 이 이민 1세대 분들은 이상한 관념이 있어요. 자기가 못 먹고 못 살던 한국을 떠나와서 미국으로 와서 본인이 지금 한국 사람들보다 잘 사는 줄 알아요. 본인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잘난 줄 알아요. 본인들이 한국에 지금 자기 또래들보다 훨씬 더 삶의 질도 높고 여러모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고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열심히 알아본 건데 진짜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저도 굉장히 여러 군데 알아본 거 이거. 정말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막상 미국에서 사는 꼴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 되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자영업 하시면서 살아요. 막 다 한국보다 더 힘들어. 막 복지정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미국은 엄청 힘들게 살아. 자, 이렇게 악바리로 왔어.
악바리로 내가 미국에 왔어.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가게 하나 차리고 슈퍼마켓 하나 간신히 차려서 돈 벌어가지고 진짜 어떻게든 이걸 지켜내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악바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자, 근데 거기에 흑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좀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좀 많이 있었나 봐. 그래서 저 한인 사회에서 흑인이란 존재들을 도둑질하는 애들, 편견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볼 수밖에 없는 고정관념으로 이제 흑인들을 보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평상시에도 행동을 한 거예요. 저 이민 1세대들이 흑인들이 일단은 가게에 들어오면 꼬로막에 쳐다보는 거야. 뭐 새벽 하나? 이렇게 계속 꼬로막에 쳐다보는 거지. 한 바퀴 도네, 두 바퀴를 도네. 저거 봐라. 맛 고를 거 있으면 빨리 고르면 되지. 가방을 여나 안 여나 하면서 꼬로막에 이제 계속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 1991년 3월에 두순자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 라타샤 할린스 사건이라고 합니다. 두순자 사건이 뭐냐면은 미국 LA에서 슈퍼마켓 운영하는 두순자 아줌마가 있었어요. 성함이죠, 성함. 두순자 아줌마. 근데 저 두순자 아줌마네 가게에 15살 여자애, 흑인 여자애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여자애가 가방을 까서 오렌지 주스를 넣었대요. 몰라, 솔직히. 손에 들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잠깐 가방에 넣은 건지 아니면 그 오렌지 주스를 세빌라고 넣은 건지 확실하게 솔직히 몰라요. 뭐 미국 법원에서는 뭐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차차 말씀드리고, 아무튼 간에 그 여자애가 가방 안에 오렌지 주스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 CCTV가 있어요, 실제로. 그 두순자 아줌마네 가게에 CCTV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 그 가게 CCTV를 보면은 그 여자애가 이렇게 그 매대 앞에 서. 근데 그 아줌마가 너 가방 그거 빨리 까보라고 하는데 그 여자애가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그 아줌마가 가방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백팩을 메고 있는데 그 가방을 이렇게 끌어당겨. 오렌지 주스 꺼내려고. 근데 그 여자애가 갑자기 그 가방을 끌어당기자마자 그냥 가방으로 막 그 아줌마 머가리를 후딱 갈기고 막 아줌마 머갈통을 막 그냥 아구창을 2번을 갈겨 막 실제로 CCTV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아줌마가 막 뒤로 자빠져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일어나가지고 총을 쏴요. 그래서 저 여자애가 그 총을 맞고 죽어. 이게 두순자 사건이에요. 이게 두순자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그거를 좀 살펴보니까 그 여자애는 오렌지 주스를 그저 가방 뒤에다 놓고 계산을 하려고 잠깐 동안 넣어놨을 뿐인데 두순자 아줌마가 오해를 해가지고 저 여자애를 죽인 거다로 되어 있어요. 마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는 그 두순자 아줌마와 싸운 다음에 그 오렌지 주스를 놓고 가게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두순자가 총을 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산하려고 할 때 그 오렌지 주스를 안 꺼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계산할 때도 꺼내려고 안 한 게 사실이고 CCTV 보면 다 나와. 근데 미국 법원의 수사 과정,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뭐 수사 과정에서 뭐 그렇다는데 뭐 어쩝니까? 자, 그래 두순자 아줌마 감옥 갔겠죠? 자, 감옥을 안 갑니다. 두순자 씨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보호관찰 5년, 보호관찰로서 5년을 지내라 이거예요. 징역을 살해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400시간의 사회봉사, $500 벌금, 그 죽은 흑인 여자애의 장례식 비용 지불하고 끝.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게 91년 3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92년도에 이제 로드니 킹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굉장히 많은 흑인들이 한인들도 문제다라면서 갑자기 한인타운으로 가기 시작해요. 1992년 LA 폭동이 한인들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닌데 그 타겟 중에 하나가, 주요한 타겟 중에 하나가 한인이었던 거지 한인에게만 간 건 아니에요. 이게 말이 어다르고 하다른 건데, LA 폭동은 불특정 다수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으나 그 중에는 한인들도 있더라 이 말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한인타운에 이제 악바리로 이민 1세대 진짜 여기서 우리야 약탈당하고 그러면 진짜 망한다. 저거 뭐 미국 정부에서 뭐 보전도 안 해줘요 저거. 우리 가게 지켜야 된다면서 이제 루프탑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들 무장하고 지켜내려고 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도널드 트럼프의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그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비스무리한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는 1992년 LA 폭동이랑 지금 버금가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저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중에는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6.25 참전하신 분들도 있고 베트남 전쟁 참전하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반 군대를 나오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있어. 실제로 총을 쏴보고 실제로 참전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이제 좀 경험자들이 좀 있고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LA 시위가 좀 거세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니까 주방위군 드립을 대번에 꺼낸 거다. 일부러 저 시위가 거세지기를 바라고 거세질만 하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바로 주방위군을 동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하려던 반이민 정책,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는 거, 이거를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 좋은 사건, 좋은 이슈로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실제로 이민자가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고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온 나라들은 힘듭니다. 지금 특히 유럽 같은 나라들이 힘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민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거, 특히 수도권에서 이제 사무직이라든가 화이트 칼라에만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는 이민자가 필요가 없는 나라인 줄 알아요. 필요해도 조금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민자가 없으면 어떠한 산업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의 산업이 다 망할 겁니다. 이걸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방관하고 정부도 얘기를 안 해요. 솔직하게. 왜? 지지율 떨어지거든요. 국민 여러분, 이민자들 없이는 나라가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민자를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뭐 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지율 떡락하는 거야. 그냥 떡락하는 거야. 아, 이민자가 국가의 기둥이고 3D 업종에 있으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풀고 이질하면 그냥 지지율 떡락하는 거예요. 그냥 개박살 나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지금 우리나라는 노동력이, 아까 어떤 분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요.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인데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3D 업종 안 하려고 하죠. 지금 지방의 산업단지, 농사짓는 농업하는 곳, 배 타고 어업하는 곳 한번 가보세요. 한번 축산업 가보세요. 한번. 외국인 없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불법 이민자고 합법 이민자고를 떠나서 이 이민자라는 존재가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우리나라는 돌아갈 수 없다. 근데 간다요가 방금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죠? 불법 이민자고 합법적 이민자고 간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그럼 불법 이민자도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지. 합법적인 이민자를 늘려주세요. 빨리. 안 늘립니다. 근데 합법적인 노동 비자 자체, 취업 비자 자체도 안 늘려요. 대한민국은 정말 깐깐하게 비자를 졸라게 진짜 깐깐하게 조금만 주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필요한 인력이 있고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라게 조금씩 주는 나라예요. 엄청나게. 저걸 왜 저렇게 하는 거냐면 국민연금 같은 거야. 총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앞서 말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3D 업종 안 들어가니까 이민자 비자 더 풀겠습니다. 그 짓거리 하자마자 지지율 떡락하고 개박살 나고 존나 나중 가서 자기가 이제 책임지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불법 이민자라도 써야 되는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저도 불법 이민자 없었으면 좋겠어요. 불법 이민자 안 받아도 되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합법적인 이민자만으로도 노동력이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이러자니 지랄 저러자니 지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상남자 윤통께서 2023년 1년에만 무려 38,000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 족쳤습니다. 아, 역시 땅크 같은 추진력. 상남자 윤통께서 엄청난 무한한 추진력으로 저렇게 잡아들였다. 미국보다도 잘 잡는 윤통이다. 그의 엄청난 그 치안에 대한 감각, 안보에 대한 감각, 빠꾸 없는 추진력은 역시 상남자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윤통이 저거 잡아들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럼 윤통 저 사람 그래도 저 잡아들이니까 이제 F비자라던가 취업비자나 이제 외국인들 비자들, 노동비자 같은 거 늘려가지고 이제 인건비는 더 충원, 합법적인 그 루트는 더 충원하면서 잡아들일 건 잡아들이자. 나는 이러는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야. 그냥 잡는 거야. 그냥 대책 없이 잡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뭘 칭찬할 일이라고 저걸 칭찬하고 앉아있어. 불법이라는 그 이름이 앞에 붙으니까 그냥 그 잡아들이면 다 좋은 줄 알고, 아이 윤통께서 불법한 것들을 다 잡아들겠다 이지랄하고 앉아있고, 그냥 아무 세상 물정 하나 모르면서. 불법은 잡긴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늘려야 되는 거 하나도 안 늘리면서 잡을 거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장난이지. 그게 뭐 하자는 거야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합법적인 체류자들,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썼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합법적인 사람이 1년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피셜입니다. 이미 불법 체류자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도 항상 문제였어요. 근데 안 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잡아봤자 그냥 이번에 불법 체류자 몇 명 잡아서 보냈습니다, 이런 것 좀 뉴스 뜰 정도로 잠깐 잡는 느낌? 잡으면은 그냥 구석탱이 다 가면 다 잡혀요. 근데 좀 선 넘는다 싶으면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몇 명 잡아놓고서 잡았습니다 이러고 앉아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지금까지 안 잡아온 거를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도대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왜 안 잡았을까? 안 잡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면은 한 번 잡히면 못 들어오거든요. 돈을 못 벌어요. 물론 이제 불법 체류자들 중에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거는 뭐 어디 가나 있는 거라서. 근데 소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불법에 온 상이고 또 그런 것도 아니다 사실. 웬만하면 합법적인 사람들을 쓰고 합법적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는 게 제일 좋고, 당연히 제일 좋은데 그거를 늘리는 정권도 제대로 똑바로 없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2023년에 우리 상남자 윤통, 정말 빠꾸 없는 추진력으로 38,000명을 잡아들이신 윤통 정부. 2023년에 굉장히 많은 농민분들, 주변에 농민분들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밭 갈아엎었다. 인건비 없어가지고 한국인들 인건비 쓰면은 이 밭 수확 절대 못하기 때문에 다 갈아엎었다. 수확하자마자 적자다. 이런 뉴스 굉장히 많았고, 주변에서 들으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 주변에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논농사라던가 쌀농사는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굳이 없어도 기계화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논농사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밭농사라던가 작물을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농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어느 정도 이 불법 체류자가 원하는 만큼만 조금만 주고, 얘네가 돈을 벌고 싶고 일을 하고 싶어 하면 해라. 이렇게 정부는 지금까지 방관한 것이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그냥 돌아간 거예요. 아물랑 씨부레. 그냥 불법이니까 다 잡아줘지면 좋은 거야. 이지랄만 하는 거는 그냥 대가리 젖터진 소리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인간들은. 듣기도 싫고. 대책 없이 잡기만 한 윤통정부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대책을 가지면서 잡았어야죠. 불법이니까 잡았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F비자 늘리면서, 그 비자 발급을 늘리면서 잡는 것도 같이 했었어야지. 왜 두 개를 같이 안 합니까? 아니 그냥 일개 국민이 보기에도 씨발 그 두 개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거 하나만 한 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그게? 이민자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이라는 거야.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야.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은 원래 있던 그 네이티브 한국인들이겠죠? 한국인들하고 충돌이 불가피해요.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다양한 인종, 다양한 출신, 다양한 성별, 다양한 어떠한 그 다양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충돌하기 마련이에요. 충돌이 없이 저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그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충돌이 생기고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마치 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 아무런 사회 문제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적인 기초산업, 중소기업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때 돼가지고 남 탓할 필요 없어요. 그때 가서 남 탓할 필요 없다고. 그냥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대한민국 정권과 그거를 지지한 대한민국 국민들 탓이에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 그때 가면은. 미국이란 국가가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된 원인이 뭐예요? 이민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민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비자들을 발급하냐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게 있으면 줘요. 적절한 게 있으면 준다고. 우리나라는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 제대로. 그 수도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의 필요 수요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못해요. 미국은 이미 받아들인 그 이민자들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어려운 문제다. 일론 머스크가 이민자 출신이에요. 그 사람 남아공 출신이란 말이에요. 겉에만 백인이지 그 사람 어찌되었든 남아공 출신이에요. 이런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냐 마냐를 얘기할 때는 모든 이민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마치 뭐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거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뵐까요? 조만간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동반자 저기 반리 성형외과 인재고택 학인다 간다요 후원자 당근 정유진 공인노무사 강동현 김희경 부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간호는 갱다 최영인 러블리 20 수리성 시육필 크로스카 돈이 많은 미수와 김승호 홈런볼 저지방 우유맛 효왕 칠레 제이파 미우스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